제가 생각하는 올해의 칸 황금종려상은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는 가장 유력한 후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찬스무비 칸 특집 3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래도 올 칸의 경향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해 보고요. 일종의 관전 포인트라 그럴까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소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경쟁에 진출한 24명의 감독에 대해서 영화와 더불어 간단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칸의 경향을 계속 생각하면서 한마디로 다양성이라는 용어를 내세워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다양성이라는 용어는 올해만이 아니라 늘 해당될 수 있는 용어이지만 유난히 올해는 그 다양성이 더 강해졌다. 그 이유는 이제 24편의 그 경쟁작, 상대적으로 한 2019년에 비해서 3편이나 늘은 경쟁사 수만큼 다양성이 커졌는데,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싶은 다양성은 아프리카 출신의 감독 영화가 2편이나 있다는 겁니다. 차드와 모로코. 여러분, 아프리카에는 자체적인 영화 산업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다른 유럽 국가들의 투자를 받아서 제작이 가능합니다만은 아프리카 출신의 감독의 영화가 2편이나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하고요.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2008년 바시르와 왈츠리라는 애니메이션으로 경쟁 부분에 나갔었던 아리 폴만 감독에 이어서 13년 만에 이스라엘 영화가 경쟁 부문에 진출했다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올해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만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가끔 오르 같은 영화들은 황금 카메라상을 받은 적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젤리피쉬 같은 영화들도 있었습니다. 부산 영화제 프로그램을 할 때 제가 이스라엘 영화를 몇 편 초대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이스라엘 영화가 한 편 포함되어 있었던 것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와닿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리고 총 24편 중에서 칸 황금종려상 수상작은 총 3편입니다. 그리고 경쟁에 올해 포함해서 2회 이상 초대된 감독은 총 13명, 13편입니다. 그리고 8편이 칸 경쟁에는 처음 초청된 경우인데, 관전 포인트 중 하나 뭐겠어요? 과연 이 세 부류 중에서 어느 쪽에서 칸의 최고 영화를 차지하겠는가? 그래서 2회 수상자가 나올 것인가? 아니면은 13편의 영화 중에서 첫 번째로 칸 황금종려상을 거머쥐는 감독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경쟁에 처음 출전해서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할 것인가? 그리고 또 여성 감독은 총 4명인데요. 2019년에도 4명이었습니다. 자, 그때는 21편이었고 올해는 24편이었는데 오히려 여성 감독의 수는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올 칸은 여성 감독의 선전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조금 더 분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반면에 심사위원 구성에서 5명이 여성이라고 그랬죠. 아마 그런 것이 영화제의 정치학이라는 관점에서 안배를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주 특기할 만한 것은 개막작 아네트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사실 레오 가락스는 1980년대와 90년대 대한민국에서 굉장한 선풍을 일으켰던 명장 중에 명장이었죠. 소년소녀들 만나다, 나쁜 피, 뽕레프의 연인들까지 10여 년 동안 누벨 이마주란 이름하에서 정말 그 당시에 대단한 선풍을 일으켰고, 특히 모베상 나쁜 피의 경우는 당시 우리 1980년대 시네필들이 뽑은 최고 영화로 선정되는 파란을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 뽕레프의 연인들 이후로 레오 가락스는 거의 잊혀져 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폴라 X로 1999년에 칸 경쟁에 나갔었고, 미셸 공들이 봉준호와 함께 찍었던 도쿄 3부작 중에서 광인, 불어로 메르드라는
광이라는 것은 좀 욕이기 때문에 뭐 광일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었는데 그 영화를 확장시킨 영화가 홀리모터스였고 홀리모터스가 2012년에 칸 경쟁에 초대받으면서 가이드 시네마를 비롯한 많은 저널로부터 상당한 큰 지지를 받고 화제를 모았는데 이번에 아네트라는 영화로 개막작으로 선보이면서 지금 뭐 평점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네트가 과연 자코 오디아르의 디판에 이어서 6년 만에 프랑스 영화의 황금종려상을 안겨줄 수 있느냐, 지금 관전 포인트 중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개막작 소개해드렸고요. 칸에서 황금종려상을 이미 거머쥔 감독은 난니 모레, 아피짜뽕 위라세타꾼, 그리고 자코 오디아르입니다. 난니 모레띠는 2001년에 아들의 방이라는 영화로 황금종려상을 거머쥐었고, 사실 이 영화는 많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심심하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세계층에서 벌어지는 세계의 이야기인데 과연 난니 모레띠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 과연 상은 가져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가장 눈길이 가는 사실 감독은 태국의 아피짜뽕 위라세타꾼입니다. 경쟁 부분에 2010년에 엉클 분미로 황금종상을 받은 이후로 11년 만에 이제 경쟁에 초대받아서 지금 다시 한번 황금종려상에 도전하고 있는데 틸다 스윈턴을 기용해서 컬럼비아에 가서 찍었다고 합니다. 컬럼비아, 태국, 프랑스, 독일, 멕시코, 카타르, 영국, 중국, 그리고 스위스까지 총 8개 나라의 투자를 받았는데 최근에 작가 영화들, 예술 영화들이 살아남는 가장 적합한 사례를 보여주는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사실은 뭐 그 예언자도 그렇고 자코 오디아르는 프랑스에서 가장 맹활약하고 있는 명장 중에 명장이죠. 자코 오디아르가 또 한 번 만약에 황금종상을 거머쥔다면 영예에 2번 그 황금종상을 거머쥐는 이런 감독이 되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편의 칸 2회 이상 초청자 경쟁 부분입니다. 브루노 두몽, 이것도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에 선보일 거기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한 그 현지 평가는 뭐 지켜봐야 됩니다만은 그 1999년 위마니 때 그리고 2006년 플랑드르로 심사위원 대상만 2번 거머쥐었기 때문에 영화제의 정치학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레오 까락스보다 브루노 두몽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심사위원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목도 아주 상징적입니다.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제도 있는데 프랑스라는 제목으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그래서 저널리스트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그 브루노 두몽이 과연 어떤 상을 가져갈까, 과연 황금종상을 거머쥘까, 또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나이로는 최노장이죠. 80대 중반의 펄 보벤, 원초적 본능으로 1992년 경쟁에 나왔었고 2016년 엘르, 이자벨 리포레의 연기가 아주 정말 단연 주목할 만했었는데 수상에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과연 어떤 상을 거머쥘지 이 역시 포인트고요. 17세기의 그 수녀원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펄 보벤 감독 특유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2010년 심사영을 거머쥐었던 차들 출신의 마마트 살레 아룬의 링기라는 이 영화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절규하는 남자를 개인적으로 워낙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차드가 배출한 아프리카계의 최고 거장 중 한 명인데 그 아미나라는 이름의 무슬림 회교도가 15살 먹은 딸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서 벌어지는 비극적 소동을 그렸는데 차드라는 나라에서는 낙태가 당연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사건이 벌어질지 짐작하고 나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쇼온 펜이 라스트 페이스 2016년, 2001년 서스펙트, 원제는 더 플레지, 이 서스펙트에 이어서 이 세 번째로 감독으로 경쟁에 초대받았는데 플렉 데이, 깃발의 날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지에서 평가가 너무 저조해서 미국 영화에 지금 망신을 지금 주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아서는 구체적인 평가는 내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친딸 딜런 펜과 아들 호퍼 펜이 출연해서 화제와 구설수에 동시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금종려상의 유력 후보 중에 한 명으로 뽑고 싶은 감독이 이란의 아시가르 파라드의 영웅이라는 영화입니다.
자, 아시가르 파라디는요, 아바스 키아로스탐이라든지 모셈 마흐말로프, 자파르 파나이에 의해서 이란 영화의 현재를 웅변하는 그런 감독인데, 시민과 나데르의 별거, 세일즈맨으로 오스카, 지금은 국제장편영화상이죠, 외국어 영화상을 2번이나 거머쥐었던, 그리고 시민과 나데르의 별거에서는 그 2011년 베를린 황금음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과연 아시가르 파라디가 황금종려상을 거머쥘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역시 중요한 핵심적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웨스 앤더슨은 이미 제가 강조를 했는데 프렌치 디스패치, 그런데 그 현지에서의 평점은 썩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출연진의 면면으로 볼 때는 또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루노 드몽과 더불어 프랑스 영화를 지금 현재 대표하고 있는 프랑스어 5종 Everything Went Fine, 모든 것이 다 좋다. 사실 이 감독은 2017년에 두 개의 사랑이라는 영화와 또 2014년에 Young and Beautiful, 그리고 그 2003년 스위밍풀로 경쟁 부분에 아주 여러 번 왔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입니다. 사실 90년대에 만들어진 영화만 볼 때는 프랑스의 페드로 알마도바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조금 그 좀 강도가 약해지면서 개인적으로는 기대와 실망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감독인데, 여기서는 소피 마루소, 샬롯 랑플랭, 한나 슈글라, 그야말로 당당한 세계적인 여걸 배우들이 지금 출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영화도 화제를 모을만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르웨이 출신의 또 명장이 한 명 있습니다. 요아킴 트리에, 라우드 앤 밤즈라는 영화로 2015년 칸 경쟁에서 화제를 끌었었는데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호주 저스틴 커젤은 최근에 좀 일련의 영화들이 화제를 끌고 있죠. 가령 뭐 켈리갱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맥베스라는 영화로 2015년에 경쟁 부분에 갔었는데 지금 6년 만에 다시 나왔죠. 그 나이트람, 니트람 또는 나이트미라는 한 인물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로 경쟁에 이번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레토로, 무관에 그쳤습니다만은 레토를 아주 좋아하는 한 팬으로서 그 러시아의 키릴 세레브레니코프의 페트로프의 독감 또는 감기, 이 영화도 사실 기대를 모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트린 코르시니, 프랑스 감독인데 리허설이라는 영화로 이 경쟁에 나온 이후로 두 번째 이번에 나왔는데 제목은 The Divide, 우리말 제목으로는 분열 정도로 소개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말 이 감독이 과연 어떤 상을 받을까라는 지금 가장 큰 그 화제를 끌고 있는 감독이 일본의 하마가치 류스케의 드라이브 마이 카입니다. 지금 현지 평점에서는 평점이 공개된 14편, 16편 정도 중에서는 스크린 인터내셔널 기준으로는 4점 만점에 3.5점을 득해서 지금 현재 평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지금 하마가치 류스케, 고레다 히로카즈에 의해서 일본 최고의 감독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아사코, 2018년에는 빈손으로 갔는데 이번에 과연 어떤 상을 거머쥘지, 제가 볼 때 빈손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대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8편의 처음 초청된 감독은 헝가리의 일두코 에네디, The Story of My Wife, 내 아내의 이야기. 이 감독은 사실 베를린 황금곰상을 우리는 같은 꿈을 꾼다로 2017년에 받았었고요. 89년에는 주목할 만한 시선에 선보였던 장편 데뷔작 나의 20세기로 황금 카메라상 신인 감독상을 받았던 헝가리 출신의 명장이죠. 그리고 프랑스 출신의 미아 한센 르에브, 베리만 아일랜드, 이때 베리만 잉마르 베리만입니다. 다가오는 것들이라는 영화로 2016년에 베를린 감독상을 거머쥔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현지 평가에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아주 큰 상을 받기를 바라는 감독이 바로 이스라엘 나다브 라피드 감독의 아헤드의 무릎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감독은 2019년에 시너님스라는 영화로 베를린 황금곰상을 거머쥔 감독인데요. 저는 유난히 이스라엘 영화를 좋아합니다. 이스라엘인 나라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 거리를 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영화에 대한 관심이 큰데, 아헤드 그 무릎이 어떤 상을 거머쥐게 될지
거머쥐기를 꼭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모로코 출신 감독이 있다고 그랬죠. 나빌 아유시입니다. 카사블랑카 비치라는 영화로 이제 그 경쟁 부분에 처음 초대받았는데 마치 러브드 사랑을 많이 받는다란 그 모로코의 그 새 창녀 이야기를 다뤘던 영화인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 문제적 영화의 감독이기 때문에 나빌 아유시가 이번에 어떤 또 결과를 이뤄낼지도 주목하고요. 또 한 명 굉장히 이 감독이 큰 상을 받으면 좋겠다는 감독이 핀란드의 주오 쿠오스마넨입니다. 컴파트먼트 넘버 6, 그러니까 이건 차량의 6번 칸이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핀란드 그러면은 아키 카우리스마, 과거가 없는 남자라든지 예전에 이제 레닌그라드 카우보이 미국에 가다라든지, 그래서 핀란드 하면 자연스럽게 아키 카우리스마키 또 미카 카우리스마키 그 형제 감독이었는데, 주오 쿠스만에는 2016년에 올리마키의 가장 행복한 날로 주목할 만한 시선에서 대상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영화는 권투 선수의 그 러브 스토리를 다룬 아주 특별한 영화여서 저는 이 영화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 감독이 이번에 뭔가 큰 상을 가져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벨기에 출신의 조아킴 라포스 The Restless라는 영화, 사실 이 감독은 제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 2008년에 Private Lesson, 왓챠의 개인교수 2012라고 소개돼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데요. 이 영화 보면은 상당히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문화 차이를 특히 성과 연관된 관념과 행동의 차이를 아주 확연히 이해할 수 있는 영화인데, 그 조아킴 라포스의 어떤 신작도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명, 미국에서는 저는 바로 이 감독인데 바로 션 베이커입니다. 션 베이커는 누구죠? 텐저린 플로리다 프로젝트 그 감독입니다. 여러분 아마 플로리다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아주 좋아하는 시네필들이 많을 텐데, 레드 로켓에서 이 션 베이커가 과연 그 플로리다 프로젝트 같은 기량을 보일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는 영화 중 한 편입니다. 그 마지막 24번째 줄리아 뉴크루노라는 프랑스 감독 타이탄, 이 감독은 칸 비평관 주간에 로우라는 영화로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는데, 여러분 이 로우 또는 이제 그레이브로도 이제 소개되어 있는데 이 영화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영화인데 이 로우의 감독이기 때문에 이 경쟁 부분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이 정도면 제가 이제 관전 포인트도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다채로운 감독, 다채로운 영화들이 선보인다라고 판단되는데, 이제 주제별로 분류하면 크게 개인적 주제, 사회적 주제, 그리고 개인과 사회를 아우르는 가족적 주제, 이렇게 봤을 때 올칸은 아주 개인적 주제와 사회적 주제와 가족 주제가 적절히 어우러진 그런 영화들이 지금 다채롭게 선보이면서 과연 어느 주제, 어떤 소재를 다룬 영화가 최고 영예인 황금 종려상을 가져갈지 기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다소 좀 선정적이고 영화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예측하는 것은 사실 무리수이긴 합니다만은, 재미삼아서 황금종려상, 심사위원 대상, 감독상 정도를 한번 예측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데 재미삼아 예측을 해보면 하마가츠 류스케 같은 경우는 어느 가족이 2018년에 받았고 또 2019년에 기생충이 받았기 때문에 연속해서 아시아 영화가 가져가는 것은 좀 안배 면에서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하마가츠 류스케는 감독상으로 찍겠습니다. 그리고 그 황금종려상은 저는 아무래도 6년 만에 프랑스 영화 쪽에 안기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영화제의 정치학이라는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 심사위원 대상만 2번 가져간 브루노 두몽이 제일 유리할 것 같고요. 지금 다른 영화적 측면에서는 미국 배우인 아담 드라이버와 프랑스를 대표하는 여배우인 마리온 꼬따르를 기용해서 자기 태어난 딸 아네트를 중심에서 벌어지는 뮤지컬 영화 레오 까락스의 아네트가 황금종려상에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레오 까락스가 가져갈 경우는 프랑스 영화뿐만 아니라 레오 까락스한테도 사실 이거는 경사구 축복일 거고요. 사실 레오 까락스를 사랑하는 시네필들이 국내에도 워낙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레오 까락스의 아네트가 가져가기를 바라지 않을까 싶고,
거고, 사실 저는 아니에뜨보다는 브루노 두몽이 가져가길 더 바랍니다만은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는 아니에뜨가 가장 유력한 후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심사위원 대상은 브루노 두몽한테 또 주질 않겠죠. 사실 제가 바라는 감독은 따로 있습니다만은 가장 유력한 후보는 아무래도 이란의 아시가르 파라디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사실 세일즈맨으로 뭐 나무전선과 갑본상을 이미 거머쥐었습니다만은, 그리고 아시가르 파라디는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지금 감독인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황금 종려상은 아시아 영화이기 때문에 다소 불리하다 할지라도 심사위원 대상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감히 예측을 해봅니다. 자,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의적이고 무모한 예측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그 칸 특집을 준비하면서 이 감독들의 전작들도 챙겨보고 다시 이 감독들의 영화적 성향들을 쭉 분석해 보면서 이런 예측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다소 위험함을 무릅쓰고 한 거니까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칸 특집 3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